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통조림. 근데요, 이 캔 안에 담긴 음식만큼이나 이 음식을 부르는 이름 속에도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다면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세요? 통조림. 이 말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간스메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일본어 칸즈메에서 온 말이라고 딱 나와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간스메라는 평범해 보이는 단어 속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비밀에 대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먼저 간스메라는 단어의 수수께끼에서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유래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 단어에 우리말 뿌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그 암호를 한번 풀어보고 또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기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깡통 속에 갇힌 단어, 간스메의 수수께끼입니다. 아마 어르신들께는 간스메라는 말이 과거에 익숙한 메아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냥 일본에서 건너온 말, 그걸로 끝인 걸까요? 바로 이 작은 의문에서 오늘 우리의 추리가 시작됩니다. 자,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먼저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단어의 유래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세계 무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어원은 아주 명쾌해요. 칸즈메의 앞부분 칸은 네덜란드어로 깡통을 뜻하는 칸에서 왔고, 뒷부분 지메는 채워넣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동사 추메루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말이 일본으로, 일본 말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아주 깔끔한 설명이에요. 어때요? 이걸로 사건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어쩌면 이 단어에 우리가 몰랐던 한국어 뿌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색다른 가설이 등장하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이 칸즈메의 진짜 뿌리가 저 멀리 네덜란드나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어 안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자료들을 보면요. 칸즈메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주 오래된 우리말 표현에서 직접 파생되었다는 정말이지 깜짝 놀랄 만한 대안가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암호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도대체 우리 한국어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가설의 중심에는 아주 재밌는 언어학적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말의 지읒 발음이 일본으로 건너가면 종종 츠나 즈 같은 소리로 바뀐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김치가 일본에서 기무치가 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칸즈메를 다시 한번 뜯어보면요. 칸은 우리가 흔히 쓰는 깡통 할 때의 그 깡에서 왔다는 겁니다. 쇠로 된 용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부분은 바로 즈메인데요. 이게 바로 무언가를 봉한다는 뜻의 우리말 잠그다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원리처럼 잠그다의 즈 발음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칸즈메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아니라 금속 용기, 즉 깡에 음식을 넣고 잠가버린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순수한 우리말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 와,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언어학적 추리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간스메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통조림 그 자체의 역사부터 살펴보면서 그 시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현대 통조림의 시작은요. 1795년 프랑스의 요리사 니콜라 아펠의 손에서부터였어요. 식품을 오래 보존하는 연구를 하다가 1804년에 유리병에 음식을 넣고 밀봉해서 가열하는 방법을 개발해낸 거죠. 이 발명 덕분에 나폴레옹 군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는 무려 12,000 프랑이라는 거액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스메라는 이 단어는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록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박유화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실린 한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간지메랑 과일이랑 그땐 계란도 귀해서 계란도 가지고 와서 막 삶아주고 이렇게 하나의 평범한 단어 속에 한 시대의 고된 삶과 결코 지울 수 없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기원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보죠. 공식적인 이야기는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외래어의 경로, 즉 거대한 글로벌 교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숨겨진 뿌리 이론은 고대 한국어가 일본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더 깊고 오래된 언어적 연결고리를 슬쩍 보여주고 있죠. 하나의 단어, 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근대적인 편리함의 역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조림을 뜻하는 이 간단한 단어 안에 과연 진짜로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배워서 알고 있는 역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암호를 풀어내야만 비로소 보이는 숨겨진 역사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